근데 왜 염증이 많고 비만 세균이 많은 몸이 됐을까요? 독소 음식을 완전히 피하고 살기는 사실 어려워요. 저도 때로는 고기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과식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치킨이나 피자를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내가 먹은 식사가 독소를 유발했구나 라고 첫 번째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냥 나는 건강하게 먹었어. 배가 부르니까 정상적으로 먹었어. 이러면은 독소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먹은 식사가 첫 번째 독소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두 번째로 독소라는 것을 인지하면 독을 먹었구나. 그러면 해독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식을 하고 또는 가공식품 또는 고기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는 다음날 해독해야지. 또는 점심에 먹었다면 저녁은 해독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해독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전에 먹었던 음식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몸은 해독하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할 겁니다. 특히 간이 그리고 신장이 여러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느라고 굉장히 지쳤겠죠. 그래서 다음 식사를 물 정도만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화는 다 됐어. 다음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배고픔이 느껴진다 할 때는 해독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해독에 좋은 음식은 다양한 이 밥과 반찬을 먹으면 또 우리 몸이 고생을 하니까요. 아주 간단한 식사가 좋습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 한두 개를 먹는다든지 요즘 제철인 감을 먹는다든지 포도 한 송이를 먹는다든지 귤 서너 개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독소가 생기지 않은 과일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일과 채소를 1대1로 갈아서 과일, 채소 스무디로 형태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일류, 채소류 이런 음식들은 몸에서 어떠한 큰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몸을 아주 편안하게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과일 또는 채소로 해독하는 습관, 이것이 독소 음식을 먹었을 때의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와 독소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살이 찐 분들은 비만 세포가 증가한 상태죠. 비만인 상태에서는 몸에 염증이 많고 또 비만 세균이 생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염증이 많고 비만 세균이 많은 몸이 됐을까요? 바로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을 먹으면 염증도 안 생기고 또 건강한 유익균이 많습니다. 네, 문제는 독소가 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염증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단 몸에 해로운 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공식품, 햄버거, 패스트푸드, 너무 이렇게 과식하는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독소가 많이 생겨서 염증이 일어나고 또 이런 음식들은 유해균을 늘립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또 살이 찌는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먼저 내가 독소가 많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 운동으로 빼는 것보다 해독해야 되겠구나. 해독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다이어트가 빠르게 됩니다. 해독을 하게 되면 염증이 줄고 또 비만 세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먼저 해결되면 지방이 분해되는 것은 굉장히 가속화가 되죠. 다이어트의 목적은 근육을 빼고 또 몸을 그냥 혹사시켜서 마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해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에 적절한 식사와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들을 빠르게 분해하는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음식은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어도 사실 살이 찌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음식은 과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 진짜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로 저는 과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되는 가장 필수 음식 중에 저는 하루 한 끼만큼은 과일 식사를 하자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안에는 인체의 세포에 꼭 필요로 하는 이 필수 영양소들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또 수분, 그리고 식이섬유와 효소와 또 파이토케미컬까지 저는 총 9대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인체의 세포는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고 온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원활한 기능을 하게 되죠. 이랬을 때는 사실 살이 찔 필요가 없는 거죠. 몸 전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먹었기 때문에 지방이 쌓인 상태가 됐는데요. 아주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게 되면 세포가 만족을 하고 몸 전체에도 적당한 혈당, 적당한 혈압, 적당한 또 이 식욕을 만족하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과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효소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빵 종류 음식, 또 다 익혀서 만든 양념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고기 요리, 이런 것들은 좀 과식하기가 쉬워지죠. 대부분 요리가 다 되어 있는 죽은 음식의 상태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 반응이 현재 상실된 상태입니다. 효소는 42도가 넘어서면 효소의 활성이 불활성화가 되는데요. 열에 의해서 가열과 다양한 요리들을 통해서 효소가 없는 음식은 죽은 음식이 되고, 이 죽은 음식은 과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과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과일로 과식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일은 어느 정도 적당히 먹고 멈추게 됩니다. 또 채소로 과식해보세요 해도 채소로는 과식이 참 어려워요. 살아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과식이 되지 않고 또 살이 잘 찌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류, 채소류, 또 뭐 견과류, 이런 자연 유래의 살아있는 이런 식물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살아있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효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살이 찌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류한다는 것은 거꾸로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올라서 바로 이 위가 아닌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위 안에는 굉장한 이 점액층이 있어서 강한 위산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식도에는 이 점액층이 없어요. 그래서 위산이 역류할 경우에는 이 식도에서 굉장한 이 산에 의해서 타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가슴앓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아픈 증상들이 나옵니다. 자, 위산은 역류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는데 왜 역류하게 될까요? 위산이 역류하는 이유에는 많은 분들이 위산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위산이 적기 때문에 위산이 적다라는 것을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위산이 오히려 반대로 역류하게 됩니다. 어떤 기전이냐면 위에는 적당한 위산이 나와야 음식이 잘 소화가 되겠죠. 그런데 위산이 적은 거예요. 적으니까 위산아 더 분비하라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신호를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받게 돼요. 이 가스트린은 위산을 많이 분비하도록 역할을 해주면서 위와 식도 사이의 조임근인 분문근을 열어버립니다. 그럼 열어버리니까 위산이 오히려 더 거꾸로 역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위산이 과다해서 역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위산이 적기 때문에 보내주는 이 신호로서 분문 조임근이 열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는 위산이 안 나오도록 막는 이 위산 억제제를 먹게 되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낫지 않는 분들이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죠. 이 기전이 아니라 반대로 위산이 많은 몸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HCl이 위산이죠. HCl을 오히려 더 투여하는 방법, 소금이 NaCl이죠. 클로라이드를 더 보충해주는 좋은 소금을 먹는 방법, 이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바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